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그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의 정치적 고향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헌법기관입니다. 계양구든 뭐든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필요한 것을 제가 어떤 대기종군의 자세로 뛰겠습니다. 택시 운전사에서 변호사로, 당대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화려한 부활을 노리는 송영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슈플러스가 정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1963년 전남 고흥에서 6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향집에 피신해 있던 송 전 대표는 친구 전영진이 시위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80년 5월 17일 제가 광주 대동고 3학년 시절 일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금남로로 나갔다가 그 사륙의 현장을 보게 됐는데 그때 느끼는 피비린내, 공포와 분노였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그는 연세대 경영학과 입학 후에도 진보적인 교회 대학생들을 모아 시위에 나섭니다. 타도시키는 핵심 고리가 직선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육관에서 하는 그런 선거로 선출된 정권이 아니라 직접 선거로 바꾸자.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 놓은 학도 호구단 체제를 타파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총학생회를 부활하자. 1984년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 서울대 학생회장 이정우, 고려대 학생회장 김영춘과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출옥 후 1985년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듭니다. 대우자동차 배관 용접공으로 위장 취업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사수로 모셨는데 노 전 의원은 송 대표의 대중성이 좋다며 그를 택시 노동운동으로 이끕니다.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 특유의 엘리트 의식이 없었고 술도 잘 마셨기 때문이죠. 노동운동에 투신한 7년 동안 아내와 인천의 월세 단칸방에 살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회고합니다. 택시노조 간부였던 그는 돌연 변호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는 계기를 이렇게 밝혔죠. 노동운동에 법률적인 게 엄청 필요하더라. 차라리 변호사 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아파트 전세금을 뺏어 들어간 고시원에서 2년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인천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노동 현장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겠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가 불과 2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자주 회자되는데 송 전 대표 집안은 고시 사남매로 유명합니다. 6남매 중 본인을 포함한 4명이 고시 출신입니다. 큰형 송하성 경기대 교수는 행정고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둘째 형 송영천 변호사는 사법고시, 여동생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했죠. 첫째인 송하성 교수는 송간의 공부법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집안 내력인 학구열로 송 전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 학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절 방송통신대에서 중어중문과와 일본학과 학위를 땄습니다. 학사 학위만 3개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1999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젊은 피 수혈 지시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1999년 인천 계양구 강화군갑 재선거에서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패했지만 이듬해인 2000년 16대 총선에서 37세의 젊은 나이로 인천 계양을 해서 당선됩니다. 17, 18대까지 내리 3선을 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장에 당선되며 행정가로의 변신에도 성공합니다. 인천시장 당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등 굵직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유정복 전 시장에 패한 뒤 여의도로 복귀 20, 21대 총선에서 연달아 당선되면서 5선 의원이 됩니다. 인천에선 빠르게 몸집을 키웠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서 중심에 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의 사람도 아닌 무게파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초선 의원 때는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비서를 자원했고 정몽준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 움직임에도 노무현 후보 곁을 지켰지만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손학규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친노와 거리가 멀어졌고 이후 당내 비주류로 분류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대표를 노렸던 2016년과 2018년 전당대회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는 삼수 끝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선됩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당명만 빼고 다 바꾸겠다는 호소로 당심의 선택을 받았죠.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당대표에 취임한 후에도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을 영입하며 중도 확장에 나섰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대깨문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가 당대표로 당선됐던 전당대회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송 전 대표를 향한 탈당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그는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송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송영길이 총 8억 2,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받고 송 전 대표는 2024년 1월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끝난 것 같았던 송 전 대표의 정치 인생은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2025년 1월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대표와 검찰 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는데 2심에서는 먹사연을 통한 자금 수수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전 대표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음지에서 움츠리고 있던 송 전 대표는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장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텃밭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지가 관건입니다. 무게파 정치인이지만 명심이 송 전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승계해준 인연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한 경기 성남 라인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과연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 출발점에서 두 번째 정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